이제 국민의힘 상황을 살펴볼 텐데 내일입니다. 내일 이제 결론이 나는데 지금 표심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구도가 다시 좀 짜여졌거든요. 일단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우리 당의 대표를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아직까지 많은 장래가 있기 때문에 문 후보가 나가서 우리 당을 필승으로 이끌 수 있는 곳에 적절하게 공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다 훌륭한 분들이지만은 한동훈 대표는 우리 당의 자산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표현하는 최악은 예. 저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차악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예. 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저를 최악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본인 입장에서는 제가 되는 게 최악이라고 생각하신 예. 거고. 한동훈 전 대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막판 표심의 변수가 되고 있는데 보신 대로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초반 여론조사 저희가 생각해 보면 김문수 후보가 월등히 앞서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결선까지 왔어요. 지금 판세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전당대회 초반에만 해도 뭐 김문수 후보는 그렇게 1등이라고 얘기하면서도 네. 제가 그 캠프 강좌 들어보니까 장동영 후보의 추격이 맹추격이다. 그냥 추격이 아니고 그렇게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장동영 후보가 지금 선명성을 갖고 네. 계속 당원들의 표심을 파고들었죠. 내가 이 당을 지킬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생각할 것 없이 그냥 우리가 선명한 보수로 가보자.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니까 당원들도 뭐 그렇게 따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번 전당대회도 그렇게 흐른 것 같은데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추격에 대해서 조금 굉장히 좀 조바심을 갖고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한동훈 후보의 표까지 가져오겠다는 그런 결심을 태우신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당원들은 어떻게 장동영 후보에게로 지지 이전을 할 수가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결선에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당원들 상당수가 장동영 후보 쪽으로 이전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예.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는 이걸 노렸겠죠. 그렇게 이전하는 것은 소수고 우리가 어차피 조경태 후보나 안철수 후보의 지지 이전을 받아야 돼. 이렇게 예. 생각했지만 조경태 후보나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과연 김문수 후보에게로 지지 이전을 하겠느냐. 그분들은 아마 투표를 하지 않거나 그리고 지지 이전을 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을 찍을 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번에는 김문수 후보가 좀 왔다 갔다 하는 행보를 하거든요. 지금 계속. 지금 뭐 아까 우리 오늘 프로그램 모두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나왔지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하고 한덕수와 단일화하겠다고 26번이나 말씀하셨다고 또 약속 안 지켰다는 이러한 당원들이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막판에 또 말 바꾸기에 대한 좀 비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핸디캡을 많이 갖고 있다. 그러니까 당원들이 이렇게 뭐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오죽했으면 또 한동훈 손을 잡으려고 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감점 요인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장동영 후보는 선명성, 지금 김문수 후보는 또 뒤늦게 통합으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충돌되는 지점이 있는데 제가 그렇게 본다면 당원들은 선명성을 갖고 있는 장동영에게로 계속 쏠림을 갖고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그래요? 좀 예측을 해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일 것 같은데 지금 한 전 대표 팬카페에는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이거 살다 김문수 후보를 찍어야 되는 상황이 됐네. 이런 좀 자조적이고 좀 뭐 과장된 표현이긴 합니다만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친한계 표심이 얼마나 김문수 후보에게 향하느냐. 그리고 그런 반대급부로 강성 보수 지지가 얼마나 빠져나가느냐. 이 수치 싸움일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승훈 위원장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살다 김문수를 일어주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뽑고 싶지 않은데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뽑겠다는 거잖아요. 예, 지지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자고 그렇죠. 하니까. 이 정도로 어쩔 수 없이 뽑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뽑는 사람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투표할까. 그렇게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김문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투표에 참여하는 율은 상당히 조금 낮을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예.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친윤표들, 강성 극우 지지자들이 오히려 한동훈을 얻는 대신 장동혁 쪽으로 가버릴 수도 있겠다. 네. 한동훈 전 대표랑 한 패를 먹는 거야?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인데? 제 배신자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전 대표를 얻었을지 모르지만 이럴 가능성도 훨씬 많다. 그리고 이번 표심은 당신 80% 민심 20%였잖아요. 예. 그리고 이 20%도 실은 중도층과 무당층이 거의 투표에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신보다 민심이 더 짠물이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더 구구 같은 성향이었다.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대표와 어정쩡한 손을 잡음으로써 표를 더 잃을 가능성이 저는 좀 높지 않나. 자충수가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장동혁 후보가 예상 외로 예. 1위 후보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동혁 후보는 그러면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오늘 인터뷰가 있네. 조금 여유로워 보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탄핵이나 다른 우리가 지금 자꾸 이제 과거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중요한 과거의 국면에서는 전혀 다른 의견을 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여전히 거의 대척점에 있는 두 분이 들어와 계십니다. 네. 저는 당내에서 지도부가 건강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예. 저는 그 두 분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요 말이요, 최근에 뭐 오늘 얘기이긴 합니다만 지금 장동혁 후보나 캠프의 좀 분위기를 보면은 약간 여유가 느껴지는 게 맞습니까? 예, 저도 뭐 만나보니까 시종일관 좀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를 맹추격해 왔고 네. 그리고 결선 투표까지 왔다는 것은 사실 김문수 대세론이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랬죠. 근데 결국 네. 결선까지 왔다는 것은 많이 뒤집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고 그리고 제가 만나봐도 뭐 여유로운 부분이 계속 있더라고요. 살 좀 빠졌습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도 안 빠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동혁 후보가 그러니까요. 뭐 별로 뭐 그렇게 자기가 힘들게 지금 오고 있지 않다는 그런 역설인 것 같은데 어쨌거나 장동혁 후보는 선명성을 갖고 내가 예. 반드시 당권을 한번 지어보겠다는 것인데 지금 뭐 외부 조건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께서 계시니까 그 부분도 영향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정청래 이길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한다면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은 지금 어디로 결집하고 있는 것이 사실 보이죠. 정청래 대표께서 워낙 뭐 세게 싸움 리더십을 갖고 나오니까 예. 국민의힘 당원들도 그러면 우리도 싸움으로 맞불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대세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서 예. 지금 싸움 리더십은 그러면 누가 적당하냐? 그러면 김문수 후보도 싸움 리더십 좀 되겠는데 연세가 좀 많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래서 장동혁 후보가 지금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아무래도 정치란 것은 상대가 있으니까 예. 정청래에 맞설 후보 이것을 내일 결선 투표에서 당원들이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을 가장 우선점에 둘 것이다. 그러면 뭐 김문수 후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그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 비토 의견이 그렇게 큰가요? 그것은 결국에는 지금 와서 그 당원들이나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 한동훈 대표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결국에는 좀 동반퇴진을 했었어야 되지 않나. 그렇다면 좀 더 깨끗한 모습을 보였을 텐데 예.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당에 계속 남아 있고 그리고 뭐 한동훈계를 형성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 자체가 예. 우리가 과거 청산이 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되면 한동훈 계열은 이제 과거 청산. 조금 목소리를 좀 낮췄으면 좋겠다는 예. 것이 뭐 많은 당원들의 생각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에 당원들에게 출사표를 못 던졌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과거는 좀 있고 새 출발을 하자는 분위기가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사실 한동훈 전 대표도 사실 치명타를 많이 입었죠. 김근식 지금 최고위원 후보가 통과를 못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분 한 분 정도는 입성을 시켰어야지 한동훈 전 대표의 위력이 거의 영향력이 남아있다고 인지할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최고위원회 입성을 못 시킴으로써 한동훈 전 대표의 영향력이 지금 굉장히 떨어져 버렸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전 대표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차피 처음부터 예. 같은 세트 메뉴였기 때문에 그 메뉴는 이제 메뉴판에서 좀 지워야 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당 내부의 목소리가 좀 있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좀 달라지는 분위기가 좀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선거 기간이니까 좀 강하게 얘기할 수 있죠. 실제로 김문수 후보든 장동혁 후보든 됐을 때 한동훈 전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메뉴에서 삭제한다. 이런 게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럼 만약 이번에 장동혁 후보가 되고 김문수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예. 저는 과거와 절연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물론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선택적 계승 잘한 부분은 좀 안아야 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도 하시지만 만약에 대표가 된다면 새로운 색깔을 낼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옷을 그대로 입은 채로 새 색깔을 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예. 그러한 새로운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두 사람 중에 누가 되더라도 색깔 지우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분들과 손을 잡을 가능성은 매우 떨어진다. 그리고 지금 당장 지도부에 최고위원도 한동훈 계열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이 올라왔습니다만 우재준 최고위원은 사실 TK의
지역구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를 TK 정서를 배제하고 다른 목소리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지도부에서는 과거와 절연하는 그러한 예. 모습을 나타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내일은 결론 나와봐야 되지만 이제 두 후보 모두가 강성 보수이기 때문에 당내 문제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